일단 그 남북 통신선 문제가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말이에요. 피살 사건 때 북한한테 얘기를 해서 야 우리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월북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했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고 있으면 총 쏘지 마라 내지는 불태우지 마라 시신은 우리한테 넘겨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들이 통신선이 끊어졌다 뭐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쪽 인간들이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러니까 당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이 막혀가지고 대처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구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상선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북 군사 통신선이 서로 이제 다이렉트 한 라인이 막혀 있다고 해도 그 상선망이 있잖아요.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망이 있어가지고 남북 간 통신은 충분히 가능했다. 남북 간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 통신만 한 라인이 없다고 해도 다른 상선망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표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통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2020년 9월 29일 날 문재인이 수석 보좌관 회의 거기서 발언을 한 건데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도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부축해 요청합니다. 이렇게 문재인이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때 군사통신선만 있었어도 북쪽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유 그게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군사통신선이 없어도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엉뚱한 변명을 한 거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남북 간 한 라인 말고 국제 상선망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언제나 또 살아있어서 그 채널로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 군사선 말고 상선망을 쓰던 판문점 유엔사 라인을 쓰건 북한한테 전화를 해서 야 사람이 가고 있어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 월북이라는 거를 그래서 월북이라는 걸 북한 통신망을 감청해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스페셜 인포메이션에서 SI를 통해서 북한 그 통신망을 통해서 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그 감청에 그게 그 보고 그러니까 북 병사가 월북했다고 한다고 보고가 전부다. 그러니까 북한 병사가 이거 월북했다라고 그 공무원분이 북한 애들을 보고 나서 완전 쫄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북했다고 해야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북병사가 왜 다른 보고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북병사가 월북했다고 한다고 보고를 한 거 그거를 그거 딱 그거 한 거를 그거 얘기로 감청을 한 걸 가지고 월북을 시도했다라고 단정을 한다고?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이 말하는 이 남북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이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습니다.
제가 2층에 살아서 가끔 가다가 뭐 역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가 2020년 6월 9일 날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단절했다가 2021년 7월 27일 날 복원한 그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다라는 걸 아쉬워하는데, 그 군사 당국 간 통신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7월 27일 날 복원을 했어. 복원을 했으면, 야, 작년에 그 피살 사건 있잖아. 그거 니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전통문 한 장을 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리포트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다 패싱 이건가요? 그래서 그 피살 사건, 그리고 그분을 해상에서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전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니네 도대체 뭔 지랄을 한 거냐. 그리고 이제 그 통신망 복원 과정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거 했잖아요. 그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되게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되게 골 때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요런 거죠. 그리고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국방부에서 말했었다가 시신 소각 추정으로 입장을 바꿨었는데, 그것도 청와대가 국방부한테 지시한 거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감시 장비에 이렇게 시각 이렇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신 소각하는 그 순간을 다 보고 있었고, 그걸 보고 나서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라고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지시를 해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뀌고, 그 지시자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주석님의 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하셨고 국방연구원 출신이신데,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안보수석 비서관으로 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이렇게 영전을 하는데, 일명 자주파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주파.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사람들하고 아삼욕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분은 2017년에 이제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했냐, 사드 절차를 검증을 하겠다. 2017년 6월 8일 날,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 달 되고 나서 사드 절차를 검증하겠다, 서주석 국방차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히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이랬던 분이에요. 전작형 한수준 국방개혁을 주도하겠다, 이 노무현 정부 때 대표적 자주파였던 분인데, 이렇게 해서 픽업이 된 다음에, 야, 시신 소각 확인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꿔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근데 본인은 현재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은 통신망서부터 소각까지 청와대에서 왜 다 은폐하려고 하는 지시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왜 내렸었던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낱낱이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여러분, 바다에서 사람을 쏴서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웠다, 그래 놓고서 방역이다, 그거를 떠들어대는 김어준이나
소각한 걸 방어, 야, 그 가족들하고 자식들이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거를 그거를 방역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 좌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진짜 이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내용이 많죠,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제가 요새는 되게 짧게 축약을 하는데, 이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또 간만에 10분이 넘었네요.